중학교 시절부터 한 몸처럼 붙어 다니던 희선, 미선, 준호. 셋은 누구보다 가까운 친구였지만 고등학교 3학년이 되던 해 균열이 시작되었다. 준호와 희선이 연인이 된 것이다. 준호는 뛰어난 두뇌와 외모 덕에 인기가 많았고 희선 역시 공부도 잘하고 아름다워 학교의 여신으로 불렸다. 그들 곁을 지키던 미선. 그녀는 평범한 외모의 공부도 그저 그런 편이었지만 희선을 무조건적으로 따랐다. 하지만 그녀가 희선을 따라다닌 이유는 단순한 우정이 아니었다. 그녀는 오랫동안 준호를 짝사랑하고 있었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다. 단 한 번도 자신의 감정을 드러낸 적이 없었다. 그러던 중 희선과 준호가 연인이 된 것이다. 세 사람은 대학생이 되며 조금씩 멀어졌다. 희선과 준호는 서울의 명문대에 진학했고 미선은 간호대학에 입학했다. 바쁜 나날 속에서도 희선이 부르면 미선은 언제든 달려갔다. 그녀의 눈길은 언제나 준호에게 닿아 있었기 때문이다. 희선은 그런 미선을 알면서도 이용했다. 시간이 흘러 준호는 기자가 되었고 희선은 아나운서가 되었다. 사실 준호는 의사가 되고 싶었지만 희선의 부탁으로 기자가 되었다. 희선은 방송국에서 성공하기 위해 그를 자신의 서포터로 이용하려 했다. 준호는 희선이 원하면 뭐든 들어주는 사람이었고 희선은 그런 준호를 철저하게 이용했다. 준호는 때때로 희선의 요구에 회의를 느끼면서도 그녀를 향한 사랑 때문에 차마 거절하지 못했다. 희선이 다른 남자를 만나는 걸 알면서도 그녀가 자신을 완전히 떠날까봐 두려웠다. 준호의 머릿속에서는 이건 사랑이 아니야라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울렸지만 가슴은 그녀를 놓지 못했다. 한편 미선은 대학병원을 졸업한 후 간호사가 되어 일하고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희선의 부름에 응했고 희선의 집안일까지 도맡아 했다. 사실 희선과 준호는 대학 시절부터 오피스텔에서 동거를 하고 있었다. 희선은 준호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곁에 두고 있었다. 그런 미선을 지켜보던 의사 동호. 그녀와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던 그는 처음엔 그녀를 그저 친절한 동료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술을 먹고 삼총사의 일을 알게 된 동호는 희선과 준호 사이에서 늘 상처받고 희생하는 미선의 모습을 보며 점점 그들에게 화가 났다. 미선은 눈치채지 못했지만 동호는 조용히 그녀를 지켜보며 곁을 지켰다. 그는 미선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를 바랬다. 그리고 자기를 사랑해주기를 원했다. 하지만 미선의 마음이 준호를 향해 있다는 걸 알기에 자신의 감정을 쉽게 표현하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희선은 재벌가의 아들 선호를 만나게 된다. 그녀는 선호와의 결혼을 꿈꾸며 행복에 부풀어 있었고 자신의 인생이 이제 빛날 것이라 믿었다. 그녀는 선호를 진심으로 좋아하는 듯 보였고 그의 곁에서 착하고 순종적인 여자의 모습을 보였다. 오랜 연인이었던 준호에게는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았다. 크리스마스가 되던 날 세 사람은 오피스텔에서 모이기로 했다. 하지만 그날 저녁 희선은 선호와 로맨틱한 시간을 보내느라 오피스텔에 돌아오지 않았다. 준호는 그녀를 기다리며 술을 들이켰고 화가 난 상태에서 점점 취해갔다. 곁에서 그런 준호를 지켜보던 미선. 그녀는 늘 그랬듯이 준호를 걱정하며 곁에 있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술을 마신 준호는 미선을 희선으로 착각하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관계를 맺고 말았다. 새벽이 되어 희선이 집에 돌아왔을 때 두 사람의 모습을 보았지만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오히려 미선에게 내가 없을 때 준호를 돌봐달라며 당당히 말했다. 그러던 중 준호는 희선의 부탁으로 선호를 조사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선호가 마약과 불법적인 사업, 복잡한 여자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이 사실을 희선에게 알렸지만 희선은 믿지 않으려 했다. 그녀는 선호와의 결혼이 가져올 부와 명예를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느 날 선호는 술에 취한 채 희선에게 약물을 강요했다. 희선은 매몰차게 거절하며 그제야 깨달았다. 이 결혼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하지만 그녀는 물러설 생각이 없었다. 결혼 대신 준호에게 선호의 약점이 담긴 서류를 받아내어 선호를 협박하기로 결심했다. 희선은 선호를 압박하며 거액을 요구했다. 선호는 자신의 약점이 아버지에게 알려지면 호적에서 팔게 될 것을 알고 경악했다. 그는 즉시 동호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사실 동호는 선호의 고등학교 동창이었으며 선호에게 약물을 공급하는 공급책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희선을 파멸시키기 위해 선호를 이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동호는 선호에게 교통사고는 어디에서든 일어날 수 있고 죽은 사람은 말이 없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건넸다. 결국 선호는 사람을 매수해 희선과 준호에게 돈을 주겠다고 유혹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해 둘을 죽였다. 한편 미선은 이 충격적인 사건 이후 쓰러져 병원으로 실려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는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아이의 아버지는 준호였다. 미선은 고민 끝에 대학병원을 그만두고 조용한 지방병원으로 내려가기로 결심했다. 그런 미선을 따라 지방으로 내려간 동호는 그곳에서 직접 병원을 차리고 미선을 곁에서 지키며 끝내 그녀와 결혼했다. 2년이 지나 미선과 동호는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런데 1년에 두세 번씩 선호가 놀러왔다. 미선은 선호를 좋은 사람이라 생각했고 그가 희선과 만나던 남자라는 사실을 몰랐다. 하지만 어느 날 미선은 우연히 선호와 동호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다. 그들은 준호와 희선의 사고를 이야기하며 웃고 있었고 충격을 받은 미선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고민 끝에 아이를 위해 모른 척하기로 했지만 어느 날 동호가 우는 아이에게 진정제 주사를 놓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다. 그 순간 미선은 동호에게 복수를 결심했다. 그리고 선호가 방문한 어느 날 미선은 수면제가 든 음식을 먹이고 동호의 금고를 열어 선호에게 주던 의문의 약을 발견하고 그 많은 약을 동호와 선호에게 투약했다. 마지막으로 미선은 아이를 보육원 앞에 두고 준호가 좋아하던 바다로 향했다. 그녀는 거친 파도를 바라보며 조용히 몸을 맡겼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